승재는 초봉이에 대한 첫사랑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버리지는 못한 자다. 물론 그것은 욕망도 없고 미련도 아닌 한낱 가슴에 찍혀져 있는 영상일 따름이기는 하다. 하지만 소위 첫사랑의 자취라면 마치 어려서 치른 마마 자국 같아 좀처럼 가시질 않는 흠집이다. 흠집일 뿐만 아니라 가령 몸과 마음은 당장 이글이글 달구어진 새 정열의 도가니 속에서 다 같이 녹고 있으면서도 일변 첫사랑의 자취에서는 연연한 옛 회포가 제홀로 한가로운 소요를 하는 수가 없지 않다. 결국 촌 가장자리에 유령이 나와서 배회하듯 사랑의 유령이 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승재는 아직도 망보 아닌 그 사랑의 유령을 가끔 만나 햄릿의 제자 노릇을 일수하곤 했었다. 그럴 뿐더러 그는 제 마음을 미루어 초봉이도 응당 그러하려니 짐작하고 있다. 이렇듯 제 자신이 저편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고 저편에서도 그러한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초봉이와 한 우란에서 조석 상대의 밀접한 생활을 하고 보면 정이 서로 다시 얽혀 마침내 가장 불쾌한 결과를 보고라야 말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다. 즉 제 자신의 약점을 위험 앞에 드러내 놓기가 조심이 되어 뒤를 내던 것이다. 승재는 전에도 시방도 그리고 앞으로도 초봉이에 대한 동정은 잃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이미 문 남자의 손에 치여 정조적으로 순결성을 잃어버린 여자 초봉이를 갖다가 결혼의 상대로 삼을 의사는 꿈에도 없을 소리다. 하물며 개봉이를 두어두고서야 산에 쳐놓고 고만한 결벽이야 누구는 없을까마는 승재는 가뜩이나 그게 더한 데다가 일변 소심하기 또한 다시 없어. 이를테면 시방 해변가의 놀란 조개처럼 답북 조가비를 오므리는 양이다. 개봉이는 종시 오락가락 서성거리는 승재를 잡아다가 제자리에 앉혀놓고 안존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때 언니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종로에서 박지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초를 내요. 초봉이는 제가 치르던 전후 풍파를 그동안 여러 차례 두고 동생한테 설파를 했었고 그래서 개봉이는 그것을 다 그대로 승재에게 다 되옮겨 들려주었다. 그리고 작년 가을부터는 직접 제 눈으로 보아온 터라 장영보의 인물이며 그와 초봉이와의 부자연한 관계며 송이에 대한 초봉이의 지나친 애정이며 또 요즘 들어서 바싹 더 절망이 되어 사선에서 헤매는 정상이며 그의 심경, 그의 건강 그리고 송이를 두고 느끼는 형보의 위협과 해독 이런 것은 차라리 초봉이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세밀하게 그러나 요령 있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1시간이나 거진 이야기는 길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앞만 보아두는 지가 송이를 갖다가 장가 녀석의 위협이며 해독에서 구해낼 겸 그앤내게다 맡기고서 자긴 죽어버릴 생각인가 봐 하고 목맺힌 목소리로 끝을 맺는다. 승재는 마침내 크게 격동이 되지 않질 못했다. 겨누고 미견양의 그 양을 본 심경이라 할는지 좌우간 해변가의 소심한 조개는 바스티유 함락같이 형세일변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승재의 거동은 요란스러웠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다가 절절히 감동을 했다가 주목을 부르지고 코를 벌심벌심 했다가 마루가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초봉이가 할 수 없이 자결이라도 하지 않지 못하게 되었다는 대문에 이르러서는 고만 참지 못해 빌어먹을 놈의 볼먹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금시로 굴다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그놈을 커다란 주먹으로 꾹꾹 씻으면서 두런두런 그런 놈을 갖다가 그냥 두고 본담 마구 죽여놓던지
개봉이는 갇혀서 흥분하기보다도 승재의 흥분하는 양이 우스워서 미소를 드러내고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가로흔든다. 그래도 6번 전서가 다 보호를 해주잖아.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 재산도 보호해주고 수영법 이라더냐 그런 게 있어서 고리대금을 해먹도록 마련이시고 뭐 당당한 시민인걸. 천악당이라도. 승재는 두 팔을 탁자 위에 세워 턱을 괴고 앉아서 앞을 끄 바라본다. 얼굴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양 미간으로 주름살이 세게 굴다랗게 팬다. 육법 전서가 보호를 해준다고 한 개봉이의 그 말이 방금 승재한테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라 마유세유처럼 분명하진 못해도 마치 박하를 들이켠 것 같아 아프리만큼 시원했다. 승재는 머릿속이 그놈 박하 기운으로 온통 얼화해서 시원하기는 하나 어디가 어떻다고 꼭 집어낼 수가 없었다. 시방 이마살을 찌푸려 가면서 생각하기는 그의 중심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개봉이는 무얼 저리 생각하는가 싶어 그대로 두어두고서 저 혼자 손끝으로 탁자 복판을 똑똑 박자 맞추어 몸을 앞뒤로 가볍게 흔든다. 이윽고 침묵이 계속된 뒤다. 갑갑했던지 개봉이가 승재의 팔을 잡아당긴다. 응? 승재는 흠칫 놀라다가 비로소 정신이 들어 거기 개봉이가 있음을 웃고 반긴다. 무얼 그렇게 생각해요? 뭐 별것 아니야. 헌데 언니를 위선 일로라도 내려오는 게 좋겠군. 누가 만만히 놓아준 데서 까마는 그런 건 상관없고 승재의 말소리며 얼굴은 참못 강경하다. 가슴에 묻은 불이 아직 그를 바르게 어거해 나갈 의사가 트이지 않아 종이조각 투구에 동강난 나무칼을 휘두르면서 비누 먹은 당나귀를 몰아 풍차로 돌격하는 채세이기는 하나 초봉이를 뺏어내어 괴물 장영벌을 퇴치시킴으로써 육법 전서에게 분풀이를 할 요령인 것만은 승재로서는 제접한 발육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아이 고마워라. 개봉이는 좋아라고 냉큼 일어서더니 아까처럼 승재의 등 뒤로 가서 목을 쌓았는다. 우리 착한 대련님 하하하. 저 이렇게 하더라고. 응? 어떻게? 위선 언니더러 그렇게 하자고 상의를 하고서 좋아서 얼른 대답할걸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서방이 들어서 다 그래 준다는 데야. 아이 참 이거 봐요. 언니가 시방도 응? 남서방을 못 잊겠나 봐. 괜한 소릴. 아니야 더러 말말 끝에 남서방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땜은 나꼬치 여간만 다르질 않아요. 정말. 그럴 리가 있나. 승재는 그렇다면 필경 야단 아니냐고 잊었던 제 걱정이 도로도져서 혼자 땅이 꺼진다. 그러자 개봉이가 벼랑간 오 참 하면서 승재의 어깨를 쌀쌀 잡아 흔든다. 그렇다고 괜히 언니하고 둘이서 도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날 골탕 먹였다가만 봐. 난 몰라. 뭘 개봉인 나하고 결혼도 할는지 말는지 그렇다면서. 뭐라고? 보풀스러울 것까지는 없어도 방금 응석하던 음성은 아니다. 개봉이는 승재의 가슴에 드리웠던 팔을 거두고 제자리로 와서 앉는다. 승재는 이건 잘못 건드렸나 보다고 무색해서 희죽희죽 웃는다. 그러나 승재를 빠끔히 들여다보고 있는 개봉이의 얼굴은 하나도 성난 자리가 없다. 장난꾸러기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시뻐하는 것 같은 미소가 입가로 드러날 뿐 아주 천연스럽다. 정말이요? 아냐 오해하지 말라고. 헤헤. 내 시방이라도 집에 가서 언니 보내주리까? 아니야 난 개봉이가 무얼에나 보느라고 그랬어. 이거 봐요 남서방. 뭐 이건 내가 괜히 지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진정으로 하는 말인데 나는 죄꼼도 거리낄라 말고선 그렇게 해요.
언닌 아직까지 남서방을 못 잊는 게 분명하니까 남서방도 언니한테 옛 마음이 남아있걸랑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아무 걱정도 할라 말고서. 아니래도 자꾸만. 글쎄 아니고 무어구는 두고 봐야 하지만 아무튼지 내 이야긴 참고 삼어서라도 들어봐요. 응? 난 왜 그런 거 하니?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님은 전무. 응? 사랑을 전부 차지하지 못하느니 조각은 그것마저도 일없다는 거 알지요? 그렇다고 내가 언니를 두고 질투를 하느냐? 털끝만치도 그런 마음은 없어요. 사실 이건 질투 이전이니까. 난 말이지. 여러 군디로 분열된 사랑에서 한 몫만 얻느니 치사스러 차라리 하나도 안 받고 말아요. 사랑일 태거들랑 올 하나도 빗나가지 않은 채로 옹근 사랑. 이거래야만 만족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곤 아무것도 다 의의가 없어요. 전체의 주장. 이건 자랑스러운 타산이라오. 애정의 타산. 부칠성 없이 쌀쌀한 것도 아니요. 또 격해서 쏟쳐오르는 폭백도 아니요. 열정은 혀 밑에 넌지시 가누고 꽃비를 늦추지 않아 차분하니 마침 듣기 좋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재미있는 담화 같다. 승재는 이제는 마음이 흐뭇해서 넙죽한 코를 연신 벌심벌심 입이 절로 자꾸만 희죽희죽 해벌어진다. 건드려는 놓고도 이 얼뚱하기의 엉뚱스러운 정열이 되레 흡족했던 것이다. 개봉이는 이내 꿈을 꾸는 듯 그 포즈대로 곰곰이 앉아 말을 잇는다. 3년. 아니 그 안해 겨울부터니까 그리고 내 나이 16살이었으니까 햇수로는 4년이겠지. 하긴 그때야 철도 안 든 애기인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나 거저 따르기나 했지. 그것이 나도 몰래 남서방도 모르고 우린 씨앗 하나를 뿌렸던 게 아니오. 그런 뒤로 4년 내 키가 자라나고 지각이 들어가고 그러듯이 그 씨앗도 차차로 자라서 싹이 트고 떡잎이 벌어지고 속잎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뿌리가 백히고 가지가 뻗고 한 것이 시방은 한 고루 뚜렷한 남구가 됐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퍽 희한스럽기도 하고 신통하잖아요. 실상 동의를 구하는 말끝도 아닌 걸 승재는 제 신에 겨워 흥흥연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런데 말이지요. 애정이라건 에너르기 불멸도 아니고 또 불가입성도 아니니까 그새 동안 내가 남서방을 잊어버린다든지 혹 잊어버리던 않았더라도 달리 한 자리 애정을 기른다든지 그럴 기회가 없으랄 법이 없는 것이지만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덕의 짓은 아니고 그래 아무튼지 내가 시방 남서방을 온전히 사랑을 하긴 하나 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슨 자랑거리로 유세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더구나 빚을 준 것도 아닌 걸 숫째 갚아달라고 부등부등 조를 며리가 있어요. 졸라서 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승재는 슬며시 쥐고 주무르던 개봉이의 손을 다독다독 다독거려 주면서 그리고 나도 시방은 개봉이처럼 응? 저 거시기 해벌심 웃는 승재의 얼굴을 샅샅이 보고 있던 개봉이는 딴 생각이 나서 입술을 빙긋한다. 역시 기교가 무대요. 사람이 진국인 데는 틀림이 없으나 그 안면 근육의 움직이는 양이 어떻게도 둔한지 바보스럽기 다시 없어 보인다. 그러니 그저 사범과 출신으로 시골 보통학교에서 10년만 속을 썩힌 매주같이 생긴 올드미스가 이 사람한테는 꼭 마침감이요. 그런 자리에다가 중매나 세워 눈 딱 감고 장가나들 제비지 도시의 연애란 과한 부담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웃던 것이다.
개봉이는 신경도 제 건강과 한 가지로 건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대적인 지혜를 실한 신경으로 휘고 사귀고 해서 총명을 길러간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 지혜에 좀 먹힌 말초 신경적인 폐결핵 타입의 영양이었다면 그렇듯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승재의 안면 근육은 아예 그만한 풍자나 비판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코 그 아가씨는 템씨나 또 동물원의 하마 같은 걸 구경할 때처럼 승재에게서도 병등신경의 괴상한 흥분을 맛보았기 아니면 야만이라고 실증을 내어 대문 밖으로 몰아냈기가 십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개봉이는 그러면 마치 엊그제 갓 시집온 촌색씨가 중학교에 다니는 깎아중이 세서방의 다 떨어진 고꾸라 양복을 비단 치마와 한 가지로 양복장 속에다가 소중히 걸어놓듯 그렇게 촌스럽게 승재를 위하고 그가 하는 짓은 방귀도 단내가 나고 이럴 지경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런 둔한 떠바지도 아니요. 또 말초 신경적인 병적 감상도 아니요. 개봉이는 극히 노멀하게 비판해서 승재의 부족한 곳을 다 알고 있다. 안팎이 모두 고색이 창연하고 우물우물하고 금뜨고 무르고 주변성 없고 궁상스럽고 유치하고 그리고 또 연애라니까 단박에 결혼 청첩이라도 박으러 나설 쑥이고 등속이다. 이러해서 저와는 세기가 다른 줄까지도 개봉이는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건만 계집아이의 첫사랑이라는 게 그게 수월찬이 맹랑하여 길목 버선의 비단 스타킹 격의 무서운 아베크를 창조해 놓았던 것이요. 그놈이 그래도 아직은 저희는 좋다고 희희낙낙 대단히 유쾌하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초봉이의 일 상의를 하느라 이야기는 다시 길어서 8시가 지난 뒤에야 둘이는 같이서 종로까지 나가기로 자리를 일어섰다. 근처에서 매식이 변변치 못하니 종로로 나가서 저녁도 먹을 겸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 길로 초봉이를 만나러 가기로. 초봉이와 셋이 앉아 미리 당자의 의견도 듣고 상의도 하고 그런 뒤에 형편을 보아 당장이고 혹은 내일이고 승재가 형벌이를 대면하여 우선 온건하게 담판을 할 것. 그래서 요행 순리로 들으면 좋고 만약 안 들으면 그때는 달리 무슨 방도로 구처할 것. 이렇게 얼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물음하기란 다시 없는 소리요. 그뿐 아니라 온건히 담판을 하겠다고 승재가 형보한테 선을 베다니 긴치 않은 짓이다. 형보가 누구라고 온건한 담판은 말고 백날 제 앞에 꿇어 앉아 비선을 해도 들어줄 리 없는 걸. 그리고 완력 다짐을 한 대짜 별반 입속이 없을 것인즉 그 다음에는 몰래 빼다가 숨겨두는 것뿐인데 그렇다면 승재까지 따다름을 주어서 장차에 눈 뒤집어 쓰고 찾아다닐 형보에게 들킬 위험만 터뜨리다니. 이 계책은 대체로 개봉이의 의견을 승재가 멋모르고 동의한 것이다. 개봉이는 물론 승재보다야 실물적으로 형보라는 인물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고도 다부진 첫 잡돌이를 하고 싶기는 했으나 선뻑 좋은 꾀가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선 그렇게 해보되 약차하면 기운 센 승재가 주목이라도 해대려니 하는 애기 같은 안심이었던 것이다. 어깨가 자꾸만 우줄거려지는 것을 진드기 누르고 승재는 가운을 벗고서 양복 저고리를 바꿔 입는다. 갈데없는 검정 사지의 스메리 양복 그놈이다. 개봉이는 바라보고 섰다가 빙긋 웃는다. 승재도 그 속을 알고 희죽 웃는다.